서울특별시 금천구고요. 감정가 1억 5,800만원짜리가 8,089만 6천원에 감정가 대비 반값 49% 가격 떨어졌습니다. 와,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바로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이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진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3회 이상 유찰된 핵심적인 이유, 권리상 하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물건을 보는 눈이 크게 바뀌실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분, 유치권 등 특수 물건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3회차 물건을 봤을 때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 밑에 보이시나요?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여기도 선순위 임차인. 자,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할까요? 말 그대로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 기준보다 우선인 임차인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네, 모든 기준은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우선인 임차인을 우리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을 모른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그 보증금을 낙찰자인 여러분이 전액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똥이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4억짜리 집을 3억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합니다. 이때 당시 등기부 등본사는 깨끗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요. 경매로 나오게 되면 개똥이한테 법원에서는 연락이 갑니다. 자, 어떤 연락이 갈까요?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집이 현재 경매로 넘어갔으니 만약 받을 금액이 있다면 법원에 청구하라는 배당 요구에 대한 서류가 개똥이한테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개똥이는 바쁜가요? 한가한가요? 네, 개똥이는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그 배당 요구를 한다라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개똥이는 법원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경매 낙찰자인 소똥이가 나왔습니다. 소똥이는 얼마에 낙찰받죠? 네, 4억짜리 집을 2억에 낙찰받습니다. 자, 소똥이는 낙찰을 잘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2억에 비록 낙찰을 받았지만 개똥이의 보증금이 얼마죠? 3억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지 못하는 이 보증금은 낙찰자인 소똥이가 물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2억 플러스 개똥이의 보증금 얼마? 3억. 최종적으로 소똥이가 낙찰받은 금액은 얼마다? 네, 총 5억입니다. 자, 이게 선순위 임차인의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3회 이상 유찰이 돼도 쉽게 낙찰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선순위 임차인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뭐죠? 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자, 이게 어떠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똥이가 A라는 집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없습니다. 자, 개똥이는 이 물건을 잘 낙찰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자, 그 문서의 내용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바뀌어? 이게 무슨 말이죠?
개똥이가 누구한테 집을 팔았나요? 아닙니다. 물건을 판 적도 없고 개똥이는 낙찰 받고 편안하게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집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먼저 해놨다면 나중에 이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게 되면 이 중간에 어떠한 경우 주인이 몇 번, 몇십 번을 바뀌던 낙찰이 몇 번을 되던 최종적으로 가등기자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무시무시한 권리.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이던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던 이 권리가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어떻게 되나요? 후순위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가등기를 하더라도 성립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소 기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분, 유치권, 법정 지상권 등 특수 물건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면서 이런 특수 물건을 다루는 시기는 전문가의 영역인데요. 따라서 경매를 이제 막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복잡한 권리 문서를 해결해야 성공을 하거나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추후 우리가 실제로 실전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경매 물건 그 자체보다 그 경매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게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저는 바로 인문학적인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구독이 많이 달린다면 선순위 임차인은 있지만 이 무서운 권리를 아주 쉽게 풀어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유료급 강의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성장하고 경매를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